웃으시는 거 보니까 영어를 좀. 영어 좀 빼라까브랑 코리아. 꺼려. 아닌 것 같아. 사실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실은 이론적인 거와 실제적인 걸 같이 하려고 그러면 좀 딱딱하고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인 흔히 말하는 원리,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고 구매욕은 어떻게 돌아가고 사람은 어떨 때 구매욕을 느끼고 그걸 좀 더 확실하게 어떻게 판매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원리를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칭 세일즈의 원리를 알면 지갑이 열린다. 뭐 이런 종류의 제목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은 이경우입니다. 예, 영어로는 in this case. 예,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예, 하시는 거 보니까 웃으시는 거 보니까 영어를 좀. 영어 좀 빼라까브랑 코리아. 꺼려. 아닌 것 같아. 예, 그래서 저는 원래 처음에는 연극을 했었어요. 그래서 학교 들어갈 때는 영화 연출을 전공으로 들어갔었고 제가 학교 들어갔을 때는 4년제 대학교에 1, 2, 3학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초창기 멤버였죠. 그러니까 선배들이 1학년, 2학년 맞추고 보통 군대를 가잖아요. 남자가 희귀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신입생으로 들어갔을 때부터 우리 신입생들한테 막 좋은 배역을 주면서 연극가 선배들이 막 남자들 데려다가 막 같이 연극을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로에서도 연극을 하고 뮤지컬도 하고 TV 드라마도 20대 때는 잠깐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무튼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다가 29에 홈쇼핑 채널에 들어가서 지금 횟수로는 이제 21년째 지금도 홈쇼핑 채널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동안에 제가 경험했던 것들, 나름대로 공부했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뮤지컬 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 노래 엄청 잘하는 줄 아는데 그렇진 않고 뮤지컬은 했지만 제가 노래를 잘했으면 그 바닥에서 성공을 했겠죠. 예, 근데 노래를 그렇게 잘하지는 노래 그렇게 잘하지는 못해요. 찐찐찐찐찐이야. 이런 거에 한잔 먹고 그런 것 따위 좋아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요 세일즈에 관련된 거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세일, 즉 우리가 학교 들어가면은 맨 처음에 개론이라는 거를 배우잖아요. 일단 이거부터 좀 알자고요. 세일즈는 어원이 어느 나라 말에서 왔을까요? 이거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본질을 알아야 우리가 이해하기 쉽거든요. 라틴어 1번, 2번 영어, 3번 히브리어, 4번 에스페란토, 5번 한국어. 라틴어가 있대요. 1번. 5번은 너무 가식적으로 뭐 라틴어 같아요? 네. 또 다른 분들 다른 의견 있으면 네. 찍어. 히브리어일 것 같기도 하고 엉망진창인 대답을 한국어에서 이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살래. 살래? 아 5번 할까 말까 내가 고민했는데. 살래? 그러네. 어때? 살래? 나 저거 사고 싶어. 나 그거 살래. 한국어 샀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세일즈에 탁월한 DNA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그 원리만 이해하시면 아주 잘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먼저 세일즈의 원리니 뭐니 이런 걸 얘기하기 이전에 저는 맨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옛날부터 유교적인 그런 그 사고방식에 의하면 무언가를 판매한다는 건 약간 천직으로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팔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영화 연극을 전공하다 보니까 제 주변에 이름을 대면 알만한 유명한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저도 정확히 이름은 대지 않겠지만 그냥 이름 대면 알만한 모 후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했을 때 신입생으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저보다 한 4년 5년 정도 후배인 걸로 아는데 그 친구가 신입으로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연극하면 맨날 와서 잔심부름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선배님처럼 잘할 수 있으면 그때는 그 몇 년 차이가 되게 크게 느껴질 시절이잖아요.
막 그랬던 친구들이 아주 유명한 영화배우가 됐어요. 지금. 과거에 언젠가 같이 술을 마시는데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야 나도 다시 연극이나 영화판으로 한번 돌아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제가 툭 꺼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너무 고맙게 형님 옛날에 학교 다닐 때도 되게 열심히 또 잘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런데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길거리 지나다니면 이렇게 알아보는 사람이 나한테 그런 칭찬을 해주니까 너무 뿌듯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 뒷말이 저한테 굉장히 큰 상처였어요. 뭐라 그러냐면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형 물건 파는 거 이제 그만하시고. 근데 난 그 순간 너무 마음에 상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쪽 방송 일을 너무 우습게 본 거예요. 그나마 지금은 대학에 과도 생기고 뭐 이러지만 또 뭐 종편 채널이나 공중파 채널에 이런데 오락프로 같은 데도 게스트로 나가기도 하죠. 우리 직업을 갖는 사람들이. 그렇게 됐지만 15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인식이 많지 않았어요. 오죽했으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처음으로 일을 시작했을 때 물론 혼자였을 때죠. 집에 들어가면은 뭐 특히나 이제 신입들은 새벽 일찍 방송을 하거나 밤늦게 방송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흔히 말하는 골든 타임에 잘 안 하고. 그 수희 아저씨가 저한테 어느 날 묻는 거예요. 새벽에 들어가는데 아유 젊은 총각 고생한다고 이 새벽에 맨날 일이 이제 끝나서 아유 그러냐고 무슨 일을 하냐고 그래서 아주 쇼호스트 한다고 그랬더니 아유 그러냐고 힘들겠다 호스트라서 싫어. 그 다음날 소문이 동네 다 났잖아요. 저 집 총각 호스트라고. 왜냐면 맨날 분장하고 저희 분장하잖아요. 분장하고 새벽에 맨날 들어가니까 어디서 술 따르고 뭐 이런 줄 알아요. 술딱쇼하고 이런 줄 알고 호스트인 줄 알더라고. 쇼호스트 구분도 못하던 시절이 20년 전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우습게 보는 시각도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그 후배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마음이 상처가 됐어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래 난 물건 파는데 그럼 넌 뭐 파냐? 제가 그랬어요. 넌 뭐 파냐? 네. 뭐 프랑스에서 유학으로 하고 온 화가라고 치자고요? 그림 그려서 자기 혼자 보기만 하나요? 팔잖아요. 팔아서 지 새끼들 교육시키잖아요. 먹고 살잖아요. 우리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의학적인 기술과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환자를 케어하고 보상 받잖아요. 본인의 능력을 파는 거예요. 작가는 책 파는 거예요. 그렇죠? 네. 누구나 다 파는 거예요. 그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넌 그 대신 감정 팔잖아 그랬어. 서로 사랑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키스신도 있고 막 배드신도 있다고 쳐요. 근데 내 마누라가 따로 있단 말이야. 사랑하는 여자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도 나는 이 사람이랑 사랑하는 감정으로서 키스도 해야 되고 헐딱받고 배드신도 찍어야 되잖아요. 그럼 넌 뭐 파는 거야? 너 감정 파는 거죠. 내가 살인자 역할을 맡았어. 평소에는 친한 동료 배우지만 이 새끼 죽여버릴 거야 이런 악한 마음을 먹어야지 진짜 그런 연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랬어요. 너 감정 파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파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붕어빵을 파니까 천한 거고 삼성전자에서 컴퓨터를 팔면 귀한 거야? 난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해. 좀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따끔하게 했어요. 여기 술값은 네가 내. 그랬어요. 잘 버니까. 네. 그래서 제가 술을 얻어먹었어요. 근데 그때의 그런 그 마음의 상처가 사실은 오래 갔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세일즈라고 하는 것, 무언가를 판매한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저는 그 마인드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은 누구나 판매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다니엘 핑크라고 하는 사람이 파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하는 책도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아무튼 본인의 마인드 컨트롤이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제가 그런 거에 관련된 책도 썼는데요. OBM 설득 마케팅이라는 책을 썼는데 서점에서도 되게 찾기 어려워요. 더럽게 안 팔려가지고 서점에서 이미 철수됐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정가가 12,000원인데 집에 안 팔린 거가 몇 권 있길래 제가 이 몇 권을 가져왔어요. 근데 정말 더럽게 안 팔려요. 근데 이게 정말 좋은 건 뭐냐면 저기 우리 아들 막 라면 좋아해. 라면. 네. 라면을 그릇에 덜어 먹는 게 맛있어요. 냄비째 먹는 게 맛있어요. 냄비좀 그때 딱 놔두면 안 눌러. 정말 좋아요. 많이 타. 그리고 여기가 이제 눌러붙잖아. 한 장씩 한 장씩 되면 3대를 물려서 냄비 받침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런 다양한 활용이 좋아요. 네,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OBM 설득 마케팅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사실 내용을 나중에 뭐 구하기는 어렵지만 읽어보시면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각주 달린 거.
누가 쓴 좋은 내용들 짜집게 해가지고 쓴 거. 여기는 그런 각주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가 느끼고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들, 그것들로만 쓰여 있고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장으로 되어 있어서 깊이 있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 라면 먹을 때 또 유용하게 받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장점들이 잘 복합된 건데, 제가 오늘 이거 몇 권 갖고 왔으니까 이따가 좀 우리 아들은 하나지? 아빠 해봐. 아빠 해. 아들 하나지? 네. 그래서 이제 요 책에 나온 내용을 근간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OBM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왜 우리 인생이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 그러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철수, 영희, 바둑이, 육해공. 엄마, 아빠, 아이. 뭐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잖아요. 사람의 뇌 구조에 이 세 가지로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쉽게 접근이 되고 기억이 된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도형이 삼각형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뇌에서 가장 기억하기 쉬운 3단계로 이제 푼 건데, OBM이라고 하는 이 책에 나와 있는 걸로 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소개의 말씀을 드리면 OBM이 오는 오픈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때 맨 처음에 하는 게 바로 오픈이거든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때 맨 처음에 해야 할 일은 냉장고 문을 여는 거죠. 갈아서 넣든 토마토를 내든 잔인하지만 열지 않고는 절대 넣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픈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 B는 빌리브입니다. 믿음을 줘야 돼요. 사람들은 이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의심이 많아요. 예를 들어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정말 순수하고 진짜 좋은 마음으로 내가 좋은 정보를 알려준다고 누가 자꾸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 말을 믿을까요? 저 앞에 갔더니 구덩이가 있어. 사람들이 막 빠지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 근데 어떤 아가씨가 지나가는데 아가씨 손을 딱 잡더니 일로 가면 안 된다. 여기 구덩이가 있어. 사람들이 빠진다. 저쪽으로 가자고. 이 사람을 끌면 이 아가씨가 날 따라올까요? 저 정도면 따라와.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여러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따라오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의도로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신뢰가 가지 않으면 사람들은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왜 신뢰가 가지 않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두려움이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전 세계의 모든 인간,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난리지만 인간 가운데 인간들을 제일 많이 죽이는 동물이 1등이 뭐냐면 모기예요. 모기. 1등이 모기예요. 각종 전염병들을 옮깁니다. 모기가. 1등이 모기예요. 2등이 뭘까요? 2등이 인간이에요. 인간이 인간을 제일 많이 죽여요.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인류학자는 그런 얘기도 쓰더라고요. 예전에 우리가 뭐 그런 얘기 들어봤죠. 호모 사피엔스, 네안데르탈인. 네안데르탈인들은요, 쉽게 말하면 골든 리트리버. 등치도 크고 힘도 되게 셌대요. 근데 호모 사피엔스는 치아와예요. 조그매요. 원래 평균 신장이 150도 채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근데 이 둘이 얘가 완전 멸종하고 호모 사피엔스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게 아니랍니다. 공존했던 시기가 있었대요. 근데 호모 사피엔스가 골든 리트리버처럼 큰 네안데르탈인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왜요? 얘네는 태생이 잔인한 거예요. 얘네는 순둥이였거든요.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라는 우리들은 굉장히 잔인해요. 그러니까 화나서 동족을 죽이는 동물은 이 지구상에 없어요. 그렇죠? 화나서 물어뜯어 죽이는 동종의 동물들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인간밖에 없어요. 지 새끼를 물어뜯어 죽이고 지 새끼를 때려 죽이는 동물이 인간밖에 없어요. 잔인함이 우리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타인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풀어주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빌리브예요. 신뢰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픈, 열어주고 신뢰를 심어주고 M은 무브예요. 신뢰를 줬는데 행동하지 않아요. 그럼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죠. 무브, 우리가 원하는 여기서 무브는 세일즈가 되겠죠. 판매하는 거죠. 상대가 구매하는 거죠. 네. 그래서 OBM, 오픈, 신뢰, 행동, 이렇게 세 가지의 단계로 세일즈를 크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오프닝부터 한 번씩 말씀드릴게요. 말 그대로 오픈. 사람이 무언가에 대한 구매욕을 느끼는 이유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그러니까 오프닝에서의 목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갖게끔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어떨 때 관심이 많이 생기냐면 첫 번째는 필요성이에요. 필요하면 쳐다보지 말라 그래도 관심이 생겨요. 우리 여성분들이 지금 한 세 분 계시지만 새로 산 구두를 신고 갔는데 뒷굽이 까진 거예요. 밴드를 하나 사야 돼요. 그럼 길거리 지나다니면 뭐만 보여요? 약국만 보여요. 근데 내가 필요하면 쳐다보지 말라 그래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필요한 니즈를 던지는 거예요. 찾아서 그에게 너 이거 필요하지 않았어? 라고 던지는 거예요. 필요성을 찾아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는 갈등이에요. 갈등. 사람들은 갈등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요. 진짜요?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부잣집 남자애와 부잣집 여자애가 만나서 서로 아무런 고통 없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이런 드라마 보실래요? 재미없어요. 뭐가 없어서? 갈등이 없어. 갈등이 없어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드라마가 있죠. 부잣집 아들이 여자를 데려왔는데 아버지가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는 거예요. 왜요?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된다. 아들이 어느 날 술만큼 처먹고 왔어. 아버지 왜 대체 진짜 안 되는 겁니까?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근데 주머니에 뭐가 있어? 흙이 있어. 주머니에 흙이 있어. 아버지 눈에 흙만 뿌리면 되거든. 그럼 허락할 거 아니야. 근데 이 새끼가 술 너무 많이 처먹었어. 그래가지고 흙을 못 뿌렸어. 그래서 이 남자애는 모든 아버지의 재력을 다 포기하고 여자애랑 같이 섬으로 도망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 아이는 사실 배달은 동생이다? 동생이면 다행이야. 근데 얘 기집애 얘도 날 속였어. 알고 봤더니 누나야. 근데 아무튼 동생이라 치고 그러면서 저 어디 뭐 외딴 섬 시골 이런데 가서 이제 사는 거예요. 둘이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네,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꼭 애 엄마가 자기 닮은 예쁜 딸을 낳아놓고 죽어. 뭐 이런 갈등들이 계속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게 무슨 막장이다 뭐다 쌍욕을 해대면서도 우리는 그 드라마를 계속 보게 돼 있죠. 왜 그럴까요? 그 안에 갈등이 있대요. 갈등.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궁금이에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크게 말씀을 드리면 상대가 무언가를 필요하게 만들거나 상대가 무언가 갈등하게 인간은 기본적으로 갈등의 요소가 생기면 풀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거 되게 싫었잖아요. 그런데 무언가 공부가 됐건 어렵던 문제가 됐건 내 주변에 무언가 문제가 딱 해결됐을 때 어떤 카타르시스 있죠. 쾌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행동하게 되는 그런 원동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풀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요. 근데 누구 갈등? 그 사람의 갈등이에요. 내 갈등은 그 사람한테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이 갈등하게끔 만드는 요소를 던지고. 세 번째는 궁금이에요. 궁금하면 못 참아요. 궁금함.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제가 그 뮤지컬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성가대에서 한 5년 정도 찬양을 했어요. 종교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 종교적으로 다른 믿음이 있는 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처음에는 제가 실수로 들어가긴 했어요. 왜냐면 그 성가대 겉에 누가 그 가 밑에다가 미음을 적어놓은 거야. 성감대. 되게 재밌는 데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성가대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발을 못 빼겠더라고요. 그래서 5년 동안 이제 거기서 이제 노래를 했어요. 근데 내가 갑자기 성감대 얘기를 이 궁금이라고 하는 거 내가 왜 갑자기 이해가 되고 궁금해요. 궁금하네요. 정말. 왜 갑자기? 하나님 얘기하려고 그래도 그렇고 하나님도 되게 얄궂어요. 왜냐면 우리가 애초에 어디 살았냐면 우리의 조상이 에덴 동산에 살았대잖아요. 그래서 남자를 흙으로 빚고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여자를 그죠? 이브를 만들었잖아요.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선악과라는 열매가 하나 있었대. 그 지상 낙원이었대잖아요. 옛날에는 옷도 안 입고 다녔대잖아요. 왜냐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냥 널브러서 자도 되고 진드기도 없는 거야 풀밭에. 그냥 자도 되는 거야. 배고프면 따먹으면 돼 과일. 그렇게 지상 낙원에서 사는데 하나님 딱 한 가지만 얘기했죠. 저 과일만 먹지 마. 이게 실수입니다. 말을 하지 말지. 그 말을 안 했으면은 먹을 게 그렇게 많은데 왜 그걸 먹었겠어? 근데 저것만 먹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먹고 싶은 거야. 먹고 싶다. 자, 한번 보자고요.
그 제일 어려 보여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혹시 결혼하셨어요? 그럼 결혼하셨었구나. 네, 알겠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사장님. 네. 지금 와이프랑 어찌됐든 같이 살고 계신 거예요? 네. 자, 현재. 현재. 네. 제가 집에 나중은 안 물어봐요. 제가 집에 놀러 간 적 있어요? 아니 없어요. 제가 되게 간 적 없어요. 근데 네. 집의 구조를 제가 알아요. 마루에 TV가 있나요? 아니요. 마루 그러면 TV 대신에 원래는 이제 예전에는 TV를 놨겠죠. 그럼 네. 장식장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자, 예전에 놓여져 있었던 TV 밑에 서랍이 있나요? 네. 서랍이 있죠. 그 안에 보통 안 쓰는 에어컨 리모컨이라든가 각종 설명서, 품질 보증서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죠. 네. 저 너무 잘 알고 있죠. 네. 그거 1년에 몇 번이나 그 서랍 열어보세요? 몇 번 안 해 열죠? 바뀔 때? 해 바뀔 때? 시즌 바뀔 때. 최근에 몇 달 동안 열어본 적이 없죠. 없죠. 그거 봐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아내가 나가면서 이러는 거예요. 여보, 그 TV 놨던 그 밑에 서랍장 그거 절대 열지 마. 절대 열면 안 돼. 이 얘기를 3번, 4번을 하고 나가요. 그럼 나가면 신발 신으면서 또 얘기해. 나 분명히 얘기했어. 그 서랍 열면 안 돼. 알았어. 근데 난 알아요. 오늘 늦게 들어오는 걸 안다고. 동창 모임이 있어서. 자, 나갔어요. 집에 달랑 혼자 있어요. 그 밑에 서랍을 여실 거예요? 안 여실 거예요? 바로. 1년에 한두 번 열었대요. 근데 왜 바로 열어요? 뭐 있나 봐요. 뭐 있나? 왜 뭐 있나 보고 싶어졌어요? 열지 말라고. 열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열지 말라고. 저 과일만 먹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은 그 과일을 먹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 열지 말라 그러니까 평소에 한 번도 열어보지 않고 관심 없었던 그 서랍장이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더러 있기는 있죠. 생일 전날이나 결혼기념일 며칠 앞에 여보 내 화장대 서랍 한번 열어봐 그러면 그땐 두려움이 몰려. No. 그때는 열기 싫죠. 네, 열고 싶지 않죠. 그때는 우리가 그 봉합해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이 덜어 있지만 그런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는 열지 말라 그러면 열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궁금증이에요. 그러니까 상대한테 뭐든지 그냥 까면 속된 말로 까서 보여주면 상대는 관심을 잘 갖지 않아요. 여기 이제 20살인데 그 생일 지났어요? 성인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성인 됐으니까 얘기할게요. 홀딱 벗는 것보다 보일랑말랑한 얇은 옷을 입었는데 거기에 물이 살짝 젖어 있을 때가 더 섹시한 거. 본인도 그 동감해요? 머릿속에는 마구니가 가득 찼구나. 얘기하세요. 아직 그런 경험이 없구나. 본 적이 없어. 얼굴이 빨개지는데 그런 경험을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올해가 가기 전에.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사람의 매력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사람이 여기 홀라당 먹고 뛰어가면은 그냥 저 사람 뭐야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에게 섹시함을 느끼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홀라당 보여주면 사람들은 흥미를 느끼지 않아요. 꼭 어떤 친구가 이러죠. 헐레벌떡 들어와가지고 어머머 얘 너 그 얘기 들었니? 경우랑 미란이랑 나 진짜 입 밖에 못 되겠게 그러면 그때부터 관심 없던 미란이랑 경우의 관계가 궁금해져야 합니다. 궁금해. 왜 무슨 얘기인데 너 그거 진짜 몰라? 경우랑 미란 어머 이랬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데 뭐 그랬어? 나중에 화를 내죠. 근데 얘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 우리는 욕 나오죠. 꼭 물어보죠. 꼭. 내가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지금 말이 안 나온대. 그러면 내가 먹던 커피라도 줘가면서 음료수라도 사가면서 그 얘기를 듣고 싶어져요. 그게 궁금증. 그래서 뭐든지 어떤 정보를 먼저 오픈하고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갈수록 사람은 본능적으로 거기에 대한 두려움, 공포가 있기 때문에 더 밀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일즈의 기본 원리는 팔려고 하면 안 돼. 상대가 사게끔 만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솝 우화에 왜 해하고 바람이 싸우잖아요. 저 나그네 옷을 어떻게 벗길까. 근데 해는 덥게 해서 스스로 벗게 만들고 바람은 부니까 오히려 더 꽁꽁 싸매는 것처럼 세일즈는 쉽게 얘기하면 판다라는 거지만 원래 이 어디서 유래된 우리말에서 살래라는 우리나라 말에서 유래된 거잖아요. 말 그대로 나 그거 살래 라고 만드는 게 바로 세일즈의 기본 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필요하게 하거나 갈등하게 하거나 궁금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자,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됐는데 그럼 실제로 어떻게? 그럼 제가 시범을 보여드려요. 직접. 자,
두 가지의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쪽에 더 관심? 이거의 목적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어요. 관심을 갖는 거라고. 예, 목적은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자, A와 B 가운데 어느 쪽에 더 관심이 가는지를 한번 보세요.